사돈어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이 가요. 욕실한 물을 잠그고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리는데 사돈어른의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사돈댁 미안합니다. 제가 이러려던 게 아닌데 괜찮아요. 사돈어른, 자연스러운 일일 뿐이에요.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사돈어른의 눈빛은 점점 불안과 떨림으로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뭐라고요? 현수 사돈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힘드실 바엔 저라도 조금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돈어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순간 욕실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소리 대신 숨소리만 남았고 서로의 시선이 엇갈린 채 멈췄습니다. 그날 저와 현수 사돈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비밀의 속삭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48살 은희입니다. 21살의 딸 지연이를 낳고 혼자 키웠어요. 지연이 아빠는 임신 소식 듣자마자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엄마이자 아빠였죠. 식당 주방 보조로 일하고 밤엔 학원 청소를 했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지만 딸만큼은 반듯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미용학원에 보내고 대학도 보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지연이만큼은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었습니다. 딸을 키우느라 여자로서의 삶은 오래전에 접었죠. 거울 보는 것도 사치였어요. 연애, 재혼, 그런 건 제 인생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가 대학에 들어가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빚도 갚고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허리 통증 때문에 시작한 헬스가 어느새 습관이 되었죠. 몸이 가벼워지니 기분도 달라졌습니다. 아침엔 공원을 걷고 저녁엔 요가를 했어요. 몇 달 지나자 잊고 지냈던 여자의 감정이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몸의 선이 살아나고 자세도 곧아졌어요. 은희 씨 요새 왜 이렇게 예뻐졌어? 나이가 무색하네.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전 웃어넘겼습니다. 이 몸을 누가 봐주겠어요. 내 목표는 오직 딸 시집 보내는 것뿐이었으니까요. 그렇게 27년이 흘렀습니다. 지연이가 28살이 되던 해 결혼을 했습니다. 신랑은 민재, 성실하고 듬직한 청년이었죠. 결혼식 날 저는 처음으로 현수 사돈을 만났어요. 안녕하세요. 민재 아버지 현수입니다. 52살 건설 현장 소장이라고 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분이었어요. 거친 일을 하는데도 손이 깨끗했고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이상하게 슬퍼 보였어요. 2해 전 아내를 교통사고로 잃고 혼자 지낸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애 잘 부탁드려요. 저야말로요. 민재 잘 부탁드립니다. 악수를 나누는 순간 그분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넓고 단단한 손바닥이 제 손을 감싸는데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정신 차려, 은희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마음은 제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두 집은 자주 왕래했습니다. 명절이면 함께 모였고 생일도 챙겼어요. 저는 반찬을 챙겨 현수 사돈 댁에 종종 갔습니다. 사돈어른, 김치 좀 담갔어요. 은희 사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혼자 사시는 분이 밥을 거르는 게 안쓰러웠어요. 냉장고는 늘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돈어른, 건강 챙기셔야죠. 혼자 먹으려니 의욕이 안 나서요. 그분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주일에 2~3번 그 집에 갔어요. 반찬도 챙기고 청소도 도와드렸죠. 은희 사돈 덕분에 잘 먹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하루가 환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팔에 붕대를 감고 계셨습니다. 사돈어른 다치셨어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야 뭐. 이 정도가 어디예요. 피가 배어 나오잖아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약국에 들러 연고를 샀습니다. 이거 바르세요. 흉 안 남게요. 고맙습니다.
은희 사돈. 붕대를 풀고 연고를 발라드리는데 그분의 팔이 단단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아프시면 말씀하세요. 안 아픕니다. 손길이 부드러워서 그 순간 그분의 손이 제 손을 스쳤습니다. 짧은 찰나였지만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다 됐어요. 황급히 손을 떼고 일어섰습니다. 은희 사돈.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은희 사돈 아니었으면 전 어떻게 살았을까? 그분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당연한 거예요. 사돈끼리 돕는 거잖아요. 웃어 보였지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오는 길 저는 제 뺨을 때렸습니다. 은희야,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이미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분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분의 목소리, 미소, 손길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 미친 거 아니야? 사돈한테 이런 마음을 품다니. 스스로가 부끄러웠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분을 보고 싶어 자꾸 핑계를 만들었습니다. 사돈어른, 국 좀 끓였어요. 사돈어른, 청소 좀 도와드릴게요. 그분은 늘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이러시면 제가 패만 끼치죠.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정말 좋았습니다. 함께 있으면 시간이 금세 갔어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은희 사돈, 같이 드시죠. 마주 앉은 밥상 위 그분이 제 반찬을 집어주셨습니다. 이것도 드세요. 은희 사돈이 만든 거잖아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은희 사돈 아니었으면 전 버티지 못했을 겁니다. 남의 일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남이 아니죠. 우린 사돈이잖아요. 그 말이 오히려 가슴을 찔렀습니다. 사돈이라는 이름이 그날따라 너무 잔인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분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석 달이 흘렀습니다. 어느 저녁 지연이에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시아버님이 큰 사고 나셨대. 뭐라고? 건설 현장에서 추락하셔서 지금 응급실이래요. 숨이 막혔습니다. 가방을 들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 사위와 지연이가 서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래요. 척추를 다치셔서 사위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괜찮을 거야. 힘내. 하지만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수술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아침이 돼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성공했습니다. 다만 척추 신경이 손상돼서 하반신 마비가 왔습니다. 사위가 주저앉았습니다. 회복 가능성은요? 현재로선 어렵습니다. 재활을 해봐야 알겠지만 보행은 힘들 거예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 제 인생의 방향도 함께 멈춰버렸습니다. 석 달이 흘렀습니다. 현수 사돈은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셨어요. 휠체어에 앉은 그분을 처음 봤을 때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시던 분이 이렇게 작아 보이다니. 저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갔어요. 반찬을 챙기고 빨래를 가져가고 병실 청소도 도왔습니다. 은희 사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당연한 거예요. 빨리 나으셔야죠. 하지만 그분의 눈빛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한 번은 병실에 갔는데 창밖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도시락을 내밀어도 고개조차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사돈어른, 식사하셔야죠. 식욕이 없습니다. 그래도 드셔야 힘이 나시잖아요. 힘이 나서 뭐합니까? 그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이제 평생 이 꼴로 살 텐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 강하던 분이 이렇게 무너지시다니. 사돈어른, 그런 말씀 마세요. 은희 사돈은 모릅니다. 걷지도 못하고 화장실도 혼자 못 가고. 그분이 얼굴을 돌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이게 사람입니까? 차라리 그때. 안 돼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그런 말씀 절대 하지 마세요.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거예요. 그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은희 사돈,
사위도, 지연이도, 저도 사돈어른 필요해요.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분도 고개를 떨구셨어요. 죄송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식당 일을 줄이고 아침마다 병실로 향했어요. 은희 사돈, 매일 이러시면 몸이 상하시겠어요. 괜찮아요. 전 튼튼해요. 도시락을 떠먹여드리고 재활 치료에도 함께 갔습니다. 물리치료사가 그분의 다리를 움직일 때마다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힘드시죠? 견딜만 합니다. 하지만 손은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치료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오면 땀이 흥건했어요. 사돈어른 씻으셔야죠. 간호사가 나중에 와줄 겁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안 됩니다. 어떻게 은희 사돈한테. 괜찮아요. 전 괜찮으니까요. 수건을 적셔 그분의 얼굴을 닦아드렸습니다. 목덜미를 지나 어깨로 내려갔어요. 그분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은희 사돈, 가만히 계세요. 금방 끝나요. 팔을 닦고 등을 닦았습니다. 손끝으로 전해지는 체온이 뜨거웠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은희야, 정신 차려. 이건 간병이야. 간병일 뿐이야.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분과의 거리가 이렇게 가까워진 적은 없었어요. 다 됐어요. 수건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희 사돈. 그분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어요. 2달이 더 흘렀습니다. 드디어 퇴원 날이 다가왔어요. 사위가 병실에 왔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래야지. 민재야, 고생 많았다. 무슨 말씀을요? 근데 아버지. 사위가 말을 흐렸습니다. 집에서 요양하시려면 누군가 옆에 계셔야 하는데 저는 현장 일 때문에 집을 자주 비우고 간병인을 알아봐라. 그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아버지께서 낯선 사람 싫어하시잖아요. 현수 사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쩌겠냐? 어떻게든 해야지. 그때 제 입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사위와 현수 사돈이 동시에 저를 봤어요. 제가 사돈어른 간병할게요. 장모님, 그게 무슨. 괜찮아. 나 요새 식당 일도 줄였어. 시간 많아. 거짓말이었어요. 여전히 일은 하고 있었으니까요. 안 됩니다. 은희 사돈. 현수 사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떻게 사돈한테 그런 패를? 패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돈어른, 낯선 사람보단 제가 낫잖아요. 그동안도 제가 많이 도와드렸으니까 익숙하시죠? 그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사위가 난처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장모님, 정말 괜찮으세요? 응. 걱정 마. 감사합니다, 장모님. 사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수 사돈은 아무 말 없이 창밖만 바라보셨어요. 그분의 주먹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뒤 현수 사돈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도 짐을 꾸려 그 집으로 들어갔어요. 침대를 거실로 옮기고 휠체어 동선을 정리했습니다. 약 복용 시간표를 만들고 재활 운동 스케줄도 짰어요. 은희 사돈,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해야죠. 규칙적으로 하셔야 빨리 회복되세요. 첫날 밤이 왔습니다. 저는 작은 방을 썼고 현수 사돈은 거실 침대에 누우셨어요.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벽 너머로 그분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어요. 이 마음이 들킬까봐. 하지만 동시에 그분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게 행복했습니다. 이틀째 되는 날 그분을 씻겨드려야 했어요. 사돈어른, 오늘은 샤워하셔야죠. 은희 사돈이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연하죠. 욕실로 휠체어를 밀고 들어갔습니다. 물을 틀고 옷을 벗겨드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분의 상체가 드러났어요. 넓은 어깨, 탄탄한 가슴, 그리고 복부까지. 은희야, 정신 차려. 이건 간병이야. 스스로를 다독이며 수건을 적셨습니다. 등을 닦고
어깨를 닦고 팔을 닦았어요. 그분의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사돈어른,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물을 끄고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였어요. 분명히 봤습니다. 사돈의 몸의 변화를. 그때였습니다. 그분의 몸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분도 숨을 죽였어요. 사돈댁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려던 게 아닌데.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괜찮아요, 사돈어른.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부끄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전 괜찮으니까 가만히 계세요.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손끝이 떨렸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욕실 안이 너무 좁게 느껴졌어요. 그분의 숨소리, 제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다 됐어요. 황급히 옷을 입혀드리고 욕실을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서도 심장이 진정되지 않았어요. 은희야,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욕실에서의 그 순간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 붉어진 얼굴, 거친 숨소리.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색했어요. 사돈어른, 식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밥을 떠먹여 드리는데 손이 떨렸어요. 은희 사돈. 네. 어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은희 사돈께 민망한 모습을. 사돈어른.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분의 손이 따뜻했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뭔가 달라진 걸 느꼈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황급히 손을 떼었습니다. 식사 마저 하세요. 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를 챙기고 재활 운동을 도왔어요. 점심엔 산책을 나갔고 저녁엔 함께 TV를 봤습니다.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그분도 저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희 사돈, 물 좀. 네, 여기요. 은희 사돈, 책 좀 가져다 주시겠어요? 어떤 책이요? 저기 책장에 있는. 말하다 멈추셨어요. 제가 책을 꺼내려고 선반에 손을 뻗는데 치마가 올라갔습니다. 뒤돌아보니 그분이 시선을 피하셨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그날 저녁 함께 TV를 봤습니다. 소파에 앉은 저와 휠체어에 앉은 그분. 드라마를 보다 광고가 나왔어요. 은희 사돈. 네. 정말 고맙습니다. 은희 사돈 아니었으면 전. 당연한 거예요. 사돈끼리 돕는 거잖아요. 사돈. 그분이 그 단어를 되뇌셨어요. 네. 우린 사돈이죠.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사돈이라는 말이 점점 무겁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벽 너머로 그분의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분도 잠을 못 주무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틀째 되는 밤이었어요. 새벽에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거실로 뛰어나갔어요. 사돈어른. 그분이 침대에서 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악몽 꿨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하지만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물 드릴게요. 물을 떠다 드리고 앉았습니다. 요새 자주 악몽을 꿉니다. 무슨 꿈이세요? 현장에서 떨어지는 꿈이요. 그리고 깨어나면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죠. 그분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사돈어른. 은희 사돈,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런 말씀 마세요. 걷지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짐만 되는 인생이. 짐이 아니에요.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사돈어른은 절대 짐이 아니에요.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은희 사돈. 그분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십니까? 전 그저 사돈일 뿐인데. 저도 모르겠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냥 사돈 어른이 힘들어 하시는 게 너무 괴로워요. 그분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은희 사돈. 두 사람의 시선이 얽혔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어요. 저 전방에 가볼게요. 황급히 손을 떼고 일어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았어요. 은희야, 정신 차려. 이러면 안 돼. 그분은 사돈이야. 사돈. 하지만 가슴은 계속 뛰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어요. 서로를 대하는 시선이, 말투가, 손길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 걸.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저와 현수 사돈의 일상은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매일 아침 식사를 챙기고 재활 운동을 도왔습니다. 사돈 어른, 오늘도 힘내세요. 은희 사돈 덕분에 버팁니다. 그분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어요. 저를 보는 시선이 깊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 쉬는데 그분이 말했어요. 은희 사돈, 손이 차갑네요. 괜찮아요. 제 무릎에 올려놓으세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올려놓으세요. 조금이나마 따뜻할 거예요. 조심스럽게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분의 체온이 전해졌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렇게 하니 따뜻하죠?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분도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덮어주셨습니다. 은희 사돈. 네. 요새 제가 이상합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은희 사돈 생각만 하게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은희 사돈이 보고 싶고 숨이 막혔습니다. 사돈 어른, 이러면 안 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솔직하고 싶었어요. 그분의 눈빛이 절박했어요. 저도 그래요. 뭐라고요? 저도 사돈 어른 생각만 해요. 밤마다 잠을 못 자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은희 사돈. 그분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우리 어떡하죠?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 순간만큼은 솔직하고 싶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어요. 그분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습니다. 은희 사돈, 오늘은 제가 씻어야 할 것 같은데. 그러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욕실로 향했습니다. 물을 틀고 옷을 벗겨드렸어요. 이젠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어요. 아까 나눈 대화 때문에 손이 더 떨렸습니다. 사돈 어른, 등 닦아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수건으로 등을 닦아드렸어요. 넓은 어깨, 탄탄한 등, 손끝으로 느껴지는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어깨도 닦아드릴게요. 앞으로 돌아 어깨를 닦았습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쳤어요. 은희 사돈. 네, 너무 가까이 계십니다. 죄송해요. 물러서려는데 그분이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니, 가까이 계셔도 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사돈 어른. 은희 사돈, 전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요. 물을 끄고 수건으로 몸을 닦아드렸습니다. 그때였어요. 그분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 손이 멈췄습니다. 그분도 숨을 죽였어요. 사돈댁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려던 게 아닌데.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붉어지셨어요. 괜찮아요, 사돈 어른. 제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하지만 전 괜찮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자신도 모르게 위험한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까요? 뭐라고요? 현수 사돈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힘드실 바엔 저라도 조금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안 됩니다. 어떻게 은희 사돈한테. 전 괜찮아요. 사돈 어른도 힘드시잖아요. 그래도 이건 우리 둘일 때 행복하잖아요. 저 없으면 안 되시잖아요.
그분이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은희 사돈. 괜찮아요. 그 순간 욕실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물소리 대신 숨소리만 남았고 서로의 시선이 엇갈린 채 멈췄습니다. 그날 저와 현수 사돈은 결국 마지막 거리를 좁히고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저 사돈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비밀을 아무도 몰라야 했습니다. 특히 지연이와 사위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욕실에서 있었던 일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 거친 숨소리, 뜨거운 체온. 이불을 뒤집어 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은희야, 너 지금 뭐 한 거야?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이 뛰고 있었습니다.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거실로 나가기가 두려웠어요. 그분을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문을 열었습니다. 현수 사돈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사돈 어른 주무셨어요? 아니요. 한숨도 못 잤습니다. 그분도 저를 보지 못했습니다. 식사 준비할게요. 은희 사돈. 네. 어젯밤 정말 죄송합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먼저.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은희 사돈을 곤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이제 은희 사돈은 돌아가셔도 됩니다. 간병인을 부르겠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돈 어른. 은희 사돈에게 이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그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전 안 가요. 은희 사돈. 후회 안 해요. 어젯밤 일 후회 안 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원했어요. 사돈 어른만 원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눈을 감았습니다. 은희 사돈, 우린 이러면 안 됩니다. 알아요. 사돈 관계예요. 자식들이 알면. 알아요. 다 알아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래도 전 사돈 어른 곁에 있고 싶어요. 은희 사돈.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약한 사람이라서. 아니에요. 약한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말없이 손을 잡은 채로 앞으론 조심하겠습니다. 그분이 말했어요. 다시는 은희 사돈을 곤란하게 만들지 않겠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선을 넘었다는 걸, 그리고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며칠이 흘렀습니다. 조심스럽게 서로를 대했어요. 사돈 어른, 식사하세요. 고맙습니다. 재활 운동 시간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예전처럼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자꾸 마주쳤고 손은 자꾸 스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드라마 속에서 남녀 주인공이 키스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저 물 가져올게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숨을 골랐어요. 은희야, 정신 차려. 물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물잔을 건네는데 손이 마주쳤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은희 사돈. 네. 전 정말 미쳐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돈 어른. 조심하겠다고 했는데 은희 사돈만 보면 이성을 잃을 것 같습니다.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저도요. 뭐라고요? 저도 사돈 어른만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요. 그래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저도요. 거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은희 사돈, 제발. 네. 저를 멈춰주세요. 제가 지금 이성을 잃고 있습니다. 전 못 멈춰요. 저도 원하고 있으니까. 그 순간 마지막 선이 무너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금기를 넘었어요. 거실 침대 위 달빛만이 우릴 비췄습니다. 은희 사돈.
저 여기 있어요. 고맙습니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분도 울고 계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은희 사돈. 아니에요. 전 행복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죄책감에도 불구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이 너무 좋았어요. 다음 날 아침 그분의 품에 안겨 잠에서 깼습니다. 깨셨어요? 네, 사돈어른. 어젯밤은 꿈이 아니었네요. 네, 꿈이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은희 사돈. 네, 전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만 정말 행복해요. 저도요. 하지만 동시에 두렵습니다. 뭐가요? 이 행복이 언젠가 끝날까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전 언제까지라도 사돈어른 곁에 있고 싶어요. 정말입니까? 네, 정말이에요. 그분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은희 사돈. 그날 이후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낮엔 사돈으로, 밤엔 연인으로.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사돈어른, 약 드세요. 고맙습니다. 은희 사돈. 낮엔 정중하게 대했어요. 하지만 밤이 되면 은희 씨, 네, 현수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돈이라는 호칭을 벗어던진 순간이었어요. 이렇게 부르니까 더 좋네요. 저도요. 은희 씨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현수 씨. 행복했습니다. 죄책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행복이 더 컸어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어요. 은희 씨,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 나갈까요? 좋죠. 공원을 산책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누가 볼까 조심스러웠지만 놓고 싶지 않았어요. 은희 씨. 네. 제가 다시 걸을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재활 열심히 하시잖아요. 그럼 은희 씨와 함께 걷고 싶습니다. 손잡고 눈물이 났어요. 그날이 오면 꼭 그렇게 해요. 약속입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지연이가 갑자기 찾아왔어요. 엄마, 시아버님. 지연아. 갑자기 웬일이야? 그냥 들렀어요. 지연이가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침대 위 구겨진 이불이 보였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요새 피곤하세요? 얼굴이 좀. 아니야. 괜찮아. 아버님은 많이 좋아지셨네요. 사돈 덕분이지. 현수 사돈이 저를 봤어요. 눈빛에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그 눈빛을 봤을까요? 엄마, 저 화장실 좀. 그래. 지연이가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 순간 현수 사돈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습니다. 지연이는 모를 거예요. 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지연이가 돌아왔어요. 엄마, 민재 오빠도 곧 올 거래요. 그래. 네. 오늘 저녁 같이 먹으려고요. 알았어. 저녁 준비를 하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사위와 지연이 앞에서 평소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장모님. 사위가 들어왔어요. 왔니? 어서 와.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네요. 저녁을 차리고 함께 앉았습니다. 장모님, 정말 고생 많으세요. 아니야. 당연한 거지. 저희가 뭘 도와드릴까요? 괜찮아. 식사를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자꾸 현수 사돈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지연이가 그걸 봤을까요? 엄마, 요새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야. 별일 없어. 하지만 지연이의 눈빛이 이상했어요.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님도 많이 좋아지셨고 보기 좋네요. 지연아, 내 엄마 덕분이야. 네. 엄마 정말 고마워요. 식사가 끝나고 사위와 지연이가 돌아갔습니다. 문을 닫고 나니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은희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지연이가 눈치챈 것 같던데.
아니에요. 설마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지연이가 알면 어떡하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현수 사돈을 포기할 순 없었어요. 이미 너무 깊이 빠져버렸으니까요. 우리의 비밀은 안전할까요? 지연이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으니까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지연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은 하루하루 커져만 갔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지연이가 모든 걸 알아버리는 꿈이었어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면 현수 사돈이 제 등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 다시 잠들곤 했어요. 하지만 악몽은 매일 밤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마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섰어요.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은희 씨? 돌아보니 동네 아주머니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요새 사돈댁에 계시죠? 간병 중이시라던데. 네, 그렇습니다. 아주머니가 주변을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췄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동네에서 소문이 좀 나더라고요. 은희 씨랑 현수 씨가 뭔가 수상하다고들. 아니에요. 저도 그냥 들은 얘긴데.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전 그냥 간병만 하고 있어요. 알아요. 동네 소문이 무섭잖아요. 아주머니가 손을 흔들며 가버렸어요. 장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어요. 벌써 소문이 났다니. 지연이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집에 들어서자마자 현수 사돈이 제 표정을 봤습니다. 은희 씨, 무슨 일 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고개를 저었지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났대요. 그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뒤척였어요. 새벽 2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연이었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내일 시아버님 댁으로 갈게요. 민재 오빠랑 같이 할 말이 있어요. 전화가 뚝 끊겼어요.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들켰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침까지 한숨도 못 잤습니다.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현수 사돈도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챘습니다. 하루 종일 시계만 쳐다봤습니다. 초침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들렸어요. 밥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 한 모금도 힘들었어요.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지연이와 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표정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어요. 거실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지연이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엄마랑 시아버님 무슨 사이예요? 동네에서 소문났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지연아, 오해야. 오해요? 주변 사람들 보기 부끄럽지 않으세요?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세요, 엄마. 더 이상 시아버님 간병 안 하셔도 돼요. 지연아, 제발. 엄마는 이제 오지 마세요. 지연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위가 지연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수 사돈도 휠체어에 앉은 채 고개를 숙이고 계셨어요. 둘 다 말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현수 사돈이 입을 열었습니다. 은희 씨, 돌아가세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싫어요. 은희 씨 가족이 무너지고 있어요. 지연이를 위해서라도. 그래도 전, 제발 가주세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짐을 쌌습니다. 옷을 개는 손이 떨렸어요. 서랍을 열 때마다 추억이 쏟아졌습니다. 함께 입었던 옷, 함께 봤던 책. 모든 게 눈물로 흐려졌어요. 은희 씨,
네, 사랑합니다. 저도요. 마지막으로 그분을 안았습니다. 그분의 체온, 심장 소리, 숨결을 기억하려고 했어요. 문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현수 사돈이 휠체어에 앉아 울고 계셨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칼날 위를 걷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무덤처럼 차가웠어요. 침대에 누워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지연이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현수 사돈에게도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집에 앉아 하루 종일 멍하니 벽만 쳐다봤어요. 밥맛도 없었습니다. 물 한 모금 넘기기도 힘들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초췌한 얼굴이 비쳤어요. 일주일 만에 몇 킬로나 빠진 것 같았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마음이었습니다. 현수 사돈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졌어요. 그분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 혼자서 식사는 하시는 걸까? 재활 운동은 하고 계실까? 밤마다 그분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반찬을 싸들고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문이 천천히 열렸어요. 현수 사돈이었습니다. 혼자 휠체어를 밀고 나오셨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수염도 자라 있었습니다. 사돈 어른, 그분이 저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희 씨,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혼자 어떻게 지내셨어요? 힘들었습니다. 매일매일 은희 씨 생각만 했어요. 저도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도요. 하루도 안 보고 싶은 날이 없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설거지도 쌓여 있었습니다. 현수 사돈이 혼자 힘들게 지내신 게 보였어요. 제가 정리할게요. 은희 씨, 오시면 안 되는데. 혼자 이렇게 계시면 어떡해요.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현수 사돈은 휠체어에 앉아 저를 바라보셨어요. 은희 씨, 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저도요. 청소를 마치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사돈 어른, 식사하세요. 은희 씨랑 같이 먹고 싶습니다. 마주 앉아 밥을 먹었어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계속 마주쳤어요. 은희 씨, 네. 지연이는 어떻게 됐어요? 아직 연락이 없어요. 그럼 더욱 안 되죠. 알아요. 하지만 사돈 어른 보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은희 씨 없으니까 살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떡해요, 우리.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은희 씨가 여기 있어서 행복합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비가 오네요. 은희 씨, 오늘은 여기서 주무시는 게... 네. 대답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건 핑계라는 걸. 밤이 깊어갔습니다. 거실에 둘만 남았어요.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은희 씨, 네. 곁에 와주시겠어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분이 제 손을 잡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안아도 될까요? 네. 그분의 품에 안겼습니다. 따뜻했어요.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희 씨,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한번 선을 넘었습니다. 이번엔 더 깊이, 더 절실하게. 빗소리가 모든 걸 감싸주었어요. 그날 밤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저는 다시 현수 사돈 댁에서 지내게 됐어요. 하지만 이번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지연이가 알든 세상이 알든 상관없었어요. 이미 선을 넘었고 돌아갈 수 없었으니까요. 매일 아침 현수 사돈의 얼굴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은희 씨? 네, 현수 씨. 이제 서로를 이름으로 불렀어요. 사돈이라는 호칭은 더 이상 쓰지 않았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재활 운동을 도왔어요. 예전과 똑같은 일상이었지만 모든 게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요. 은희 씨, 오늘따라 더 예쁘네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무슨 말씀을? 정말이에요. 웃는 얼굴이 정말 아름다워요. 거울을 봤습니다. 확실히 예전과 달랐어요. 일주일 전만 해도 초췌했던 얼굴이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피부도 환해지고 눈빛도 밝아졌어요. 사랑을 하니까 달라진 거였습니다. 4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저는 지금 빛나고 있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지연이에게서 연락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현수 사돈이 곁에 있었으니까요. 은희 씨,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네, 현수 씨. 그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산책을 나갔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었습니다. 은희 씨. 네.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왜요? 우리 사돈 사이였잖아요. 지연이한테도 미안하고 제가 그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현수 씨, 후회해요? 아니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저도요. 그러니까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흩날렸어요.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현수 사돈이 말했어요. 은희 씨, 고맙습니다. 무엇이요? 제 인생에 와줘서요. 은희 씨 아니었으면 전 살아갈 이유를 몰랐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현수 씨 덕분에 다시 사랑을 느꼈어요. 그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주 앉은 밥상 위 따뜻한 국 냄새가 피어올랐어요. 은희 씨가 만든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많이 드세요. 은희 씨도 드세요. 그분이 제 반찬을 집어주셨습니다. 행복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지 몰랐습니다. 며칠이 더 흘렀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이었어요. 혼자 와 있었습니다. 엄마, 지연아, 들어가도 돼요? 그래,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지연이는 현수 사돈을 봤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지연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민재 오빠랑 많이 얘기했어요. 두 분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엔 정말 화났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지연아, 두 분 아직 행복할 자격 있으시잖아요. 지연이가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는 평생 저만 키우시느라 희생하셨어요. 시아버님도 혼자 외로우셨고요. 두 분이 서로 의지하시는 게 뭐가 나빠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마워, 지연아. 결혼은 하시지 마시고 그냥 지금처럼 서로 아껴주세요. 그게 두 분한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연아. 지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미안해. 그리고 정말 고마워. 지연이가 현수 사돈에게도 인사했어요. 시아버님도 우리 엄마 잘 부탁드려요. 그래, 지연아. 고맙다. 지연이가 돌아간 뒤 저와 현수 사돈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은희 씨, 다행입니다. 네,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떳떳하게 함께 있을 수 있겠네요. 네, 현수 씨. 그날 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어요. 은희 씨. 네. 앞으로도 계속 곁에 있어 주실 거죠? 당연하죠. 평생 함께 있을 거예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해요. 그 후로 저는 매일 현수 사돈 댁에서 지냈습니다. 아침마다 반찬을 만들고 집을 돌봤어요. 재활 운동도 함께하고 산책도 나갔습니다. 현수 사돈의 건강도 점점 좋아졌어요. 휠체어에서 일어나는 연습도 시작했습니다. 은희 씨 손만 잡으면 힘이 나요. 조금씩 하세요. 무리하시면 안 돼요.
은희 씨 때문에 꼭 다시 걸고 싶어요. 걸으실 수 있어요. 저 믿어요. 사위도 가끔 들렀습니다. 장모님, 아버지, 잘 지내세요? 그럼 잘 지내지. 보기 좋아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리세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가족도 인정해줬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은희 씨, 이 집의 반찬 냄새가 끊이질 않네요. 그러게요. 예전엔 이 집이 너무 조용했어요. 은희 씨 오신 뒤로 집이 살아났어요. 저도요. 혼자 있을 땐 집이 너무 적막했는데 이제 행복해요. 영원히 이렇게 지냈으면 좋겠어요. 그럴 거예요. 우리 약속했잖아요.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현수 사돈이 제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은희 씨, 네, 행복합니다. 저도요. 우리의 사랑은 세상의 시선을 거슬렀습니다. 사돈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했지만 이제 우린 서로의 전부였어요. 결혼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함께 있었고 서로를 아꼈어요. 그 집엔 매일 따뜻한 반찬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아침마다 국 끓이는 냄새, 저녁마다 밥 짓는 냄새. 그 냄새 속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었어요. 끝났지만 끝나지 않은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마지막까지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잘 봤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모두 무료입니다.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